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 걱정에 빠지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대학도 개강하죠. 학부모들은 등록금 걱정에 또 차례 지내시는 분들은 다음 달 추석 걱정 그리고 주부님들은 끊임없는 걱정이죠. 오르는 채소값 걱정에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률 높여드리기 위해서 와글와글 알차게 4부 마련했는데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을 모두 정리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진행된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보죠.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현재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과 비슷한 수준인 PBR 수준을 0.25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을 1로 봤을 때 지금 처분하게 된다 그러면 1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0.25,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뭐 실적이 올해 3분기, 4분기도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상당히 지나친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퍼 밴드가 올해 이제 12개월 이제 그 선행으로 봤을 때 0.25배 정도 수준이면 일단 최저 국면이다. 이 상황에서는 늘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주식이 좀 상당히 다른 종목들이 변동성이 컸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지금 21,000원대에 주가가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리스크 없이 접근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중소형 종목들은 급락 이후에 빨리 회복을 하는 반면에 대형주들은 회복세가 더딥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자금이 아니면 배기가 어디로 몰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양약품도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회사에서는 뭐 확실한 결과를 잘 못 만들어내주고 이번에도 공시가 또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존 추세 강하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로서는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정도, 35,800원 정도 선에서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영양수액제 등 전문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같은 글루코다운 같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개발 신약을 현재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그 제약업종은 맞긴 하지만 어떤 바이오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긴 하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조정을 받지 않았다면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충격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투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기적 매매가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그 주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신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반등은 꼭 나올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은 충격을 받고 난 뒤에 1차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N자형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N자형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N자형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 뭐 좋은 고점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종목, 담겨있지 않았던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주가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고요. 전력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회사엔 오히려 호재라고 하십니다. 목표가는 26,000원이고요. 다음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형 중에 일양약품을 들고 오셨는데요. 단기 조정 이후에 빠른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하십니다. 탄력성이 큰 종목인 만큼 손절선은 철저하게 준수하셔야겠죠. 목표가는 4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2,5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도 단기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였습니다.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의 매수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함께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의 전문가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들고 오셨는데요. 2분기 실적 좋았고요. 이러한 실적 호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기업의 M&A 가능성도 잠재된 호재인데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두 종목 더 들고 오셨습니다. 내년에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함께 건설주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최선호주로 GS건설을 들고 오셨습니다. 낙폭과대 메리트 있고요. 기관은 매수 유입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샀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차선호주로는 대림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GS건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하셨는데요. 그만큼 탄력은 GS건설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목표가도 조금 길게 잡아봅니다. 14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쪽으로 그 LED 그 백라이트 쪽이죠. 예,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 현재 그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했다는 급반등 국면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장중 정고점대에서 매물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거래량이 현재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한 15,000원대, 11,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등락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차지한다면은 지난 그 2, 3월 달이죠. 예, 정고점대 14,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중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신작이 지금 나올 텐데 보통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신작을 출시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는 거의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이익권 업체로서의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리니지 1 같은 경우에는 부분 유료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새로운 어떤 그 수익 창출 모델로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자리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NC소프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의 그 매도세가 점차 누그러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기의 월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는 과거 LED TV에 따른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른 실적 부진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65,000원대가 강한 지지라인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 삼성전기의 경우 저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단체 급식 시장에 이렇게 또 한번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식품회사로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글로벌 악재 때, 글로벌 위기 때 좀 단체로 이제 낙폭을 하면서 주가가 좀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또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국내 종합상사도 물산 관련주죠. SK네트워크의 경우 자원 개발에 대한 매출이 그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런 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그 가격 탄력성이 하반기 이후 내내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1선의 하향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현재 시점이 그 분할 매수의 관점, 저가 메리트가 발생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의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교보증권 이명식 전문가와 JB스탁의 김난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SK네트워크스인데요.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고요. 6만 5천 원대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길게 8만 원으로 내다보시고요.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신작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4일째 상승 중인데요. 목표가는 40만 원, 중장기적 관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이라이콤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LED 백라이트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00원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중기적 관점에서 14,000원 설정이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건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일양약품을 편입하셨고요. KTNG, 카프로, 네오이즈게임즈는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일양약품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총 4종목이 그대로 유지되네요. 삼성중공업, SK, OCI, KB금융이 담겨 있고요.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역시 3종목이 꾸준하네요.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이고요. 전략 또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롯데미도파, 셀트리온, 모두투어를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요. 전략 또한 손대는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네요. 꾸준하죠? 현대하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 관심 유지하시고요.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모두 그대로죠.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 역시 한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시는데요. 기아차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언제든지 냉철한 판단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Q&A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은요,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많은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목표가 시원하게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의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전화 연결 통해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신 가운데 뒤부터 수익률이 좋습니다. 부산의 기운을 받아오셨나 봐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9,800원을 조금 너무 쉽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9,800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아침에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인 목표가는 9,800원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쪽에서 11,500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의약업종 내에서 제약업종이라기보다는 조금 바이오 테마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좀 한 번 더 시세가 붙는다면 11,500원도 돌파가 좀 크게 무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인 9,8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 11,500원에 놓고 2차적인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돌파해준다면 조금씩 그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약가이나 방침에 따라서 제약주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 바이오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라이징 스타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그래도 웃으면서. 네, 지난해 100회 퀴즈로요. 퀴즈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마련하셨다고요? 네, 일단 실전 투자하셔갖고 부자 되시라고 제가 다시 네.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홍혜진의 고액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을 넘겨볼 텐데요. 말이 고액과이지 정말 무료입니다. 그만큼 고액과에서나 볼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겠죠. 수업의 난이도는 초보분들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고액과의 첫 번째 수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추세라는 건 일종의 방향성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도 아마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 기본이자 핵심이고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 종류부터 짚어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횡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라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추세는 뭐냐면은 그 단기 추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1개월 이내, 이거를 네. 이제 단기 추세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잡고 이제 움직이는 걸 이제 중기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권에서는 이제 장기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마다 다르다고 하죠? 네,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요. 가장 네. 특이한 부분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이제 같이 높아지는 흐름이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인데 횡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면서 옆으로 좀 기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게 이제 횡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세라는 것은 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는 한 그 방향성은 유지되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시거나 손실이 좀 덜 보시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세 전환 투자자분들이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더 알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추세 이런 거 좀 관심 없으시고 종목 매수 네. 가격이나 뭐 비중이나 뭐 이런 것만 좀 관심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추세 포착에는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된다라면 그 다음에 주가는 상승 전환할 수가 있겠고요. 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면은 주가는 하락 전환하겠죠. 근데 이제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횡보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횡보 구간이 넘어가서 횡보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좀 증가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할 때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뭐 종목별로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겠지만은 상승의 막바지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뭐 상승폭이 커지는 구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된다고 이거를 좋게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점의 징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횡보 구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에서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하락 추세를 좀 마무리하고 지금 아까 제가 횡보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종목이 XTS 페노션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마무리하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 흐름이 좀 예.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긴 기간 옆으로 횡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횡보 구간에 나오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정말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내렸죠. 네, 낸드 플래시 그렇죠. 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도움 말씀 모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나무칠님 놀러 오셨어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죠? 음악 주세요. 음악을 잊을 뻔했네요. 가장 중요한. 소나무칠님 반가웠고요. 그리고 개미의 꿈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 법칙. 분명 저를 반대로 따라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건 확실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투자하시는 내용을 공개해 주셔야겠죠.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반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음은 은지맘님께서 글을 써주셨네요. 하루 종일 관망만 했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저는 기업을 사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두 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벤트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IT주가 종반에서 등락하면서 주가도 마저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1.7% 하락한 186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준 분이 1859.94로 예측하신 제일 좋은 향기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 총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연극 그 자식 사랑했네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앞으로도 응모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이벤트 남아있죠. 더위를 식히는 나만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감사와 겸손님께서 더위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운 음식을 더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시원해지거든요. 이렇게 이열치열의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한 이벤트 내일도 이어집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라도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오시면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선물 푸짐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와그라그 게시판 놀러 오시면요. 푸짐한 선물 여러분 기다리니까요. 항상 응모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내일 뵐게요.